어서오세요. 마늘이네 책밭입니다. 이번이 7번째 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도서는 지브리의 천재들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교보문고 메인 페이지 광고에 또 뜨는데 또 낚였습니다. 표지에 토토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전자책으로 바로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이 책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프로듀서이자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스즈키 도시오가 직접 쓴 책입니다. 지브리에 관해서 쓴 세 번째 책이라고 하는데, 지브리에서 발표한 작품당 2시간씩을 소요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뒤에 편집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한 책이라고 해요. 48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니 뭔가 되게 빡세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책을 만드는 작업치고는 되게 뚝딱뚝딱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책 뒷부분을 보면은 땀투성이 지브리사 라는 책이랑 스튜디오 지브리 30년 첫 대담이라는 책을 가필 수정 편집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에서부터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이 참 비싸요. 17,000원. 이 책을 완독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 가격 참 사악해요. 제가 재밌게 읽은 거하고는 별개로 내용에 비해서 참 비싸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회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 대표가 직접 쓴 책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스즈키 도시오가 직접 쓴 책인 만큼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지브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의 신뢰도 역시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요 인물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원년 멤버 3인방입니다. 책의 저자이자 대표이사인 스즈키 도시오,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두 천재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타 아사오. 미야자키 감독은 줄여서 미야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고, 다카하타 감독은 빵을 꾸역꾸역 먹는다는 이유로 파쿠라고 불린다네요. 일상의 잠잠함을 잘 표현해내는 파쿠와 비일상적인 신선한 장면을 탁월하게 그려내는 미야, 부지런하고 검소한 미야와 게으르고 돈을 펑펑 쓰는 파쿠. 두 천재 감독은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천재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게 지브리 스튜디오잖아요. 이 책에는 그런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덤으로 은퇴했다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이 2022년도에 개봉할 것이라는 광고도 중간에 깨알같이 들어있어요. 물론 지브리는 개봉 연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저는 별로 믿지는 못해요. 근데 개봉한다면 볼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익숙한 이름들도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은하철도 999로 알려져 있는 마스모토 레이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별로 긍정적인 내용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츠모토 레이지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든다면 일의 진행은 빠르지만 작품의 퀄리티가 좀 불어타는 식의 묘사가 있기도 하고요. 공각기동대의 오시 마모루 감독의 이름도 등장해요. 그리고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신비한 바다의 나디어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특히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경우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직원으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월령공주하고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작화를 담당했었다고 해요. 특히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담당했을 때의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거물과 작업을 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일이 끝났을 때는 남아있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하고요. 곧바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브리를 지탱해온 두 명의 천재 감독, 그들의 능력은 확실히 탁월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영화의 완성과 함께 주력으로 일했던 스태프들이 일제히 사표를 내는 것은 너무 익숙한 풍경이었고, 회사가 이름뿐인 회사가 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다카하타 감독과 미야자키 감독은 너무 유명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미야는 한 스튜디오에서는 3편까지만 만드는 게 좋다고 말을 했대요. 그 이후로는 인간관계가 엉망이 돼서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래도 직장 동료이자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마감 기간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일도 안 하는 파쿠씨. 더군다나 이 파쿠씨가
제작비를 미친 듯이 갈아먹는 그런 천재였죠. 하지만 미아는 파쿠의 스태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본인 한 사람뿐이고 파쿠를 욕해도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스즈키 씨뿐이며 다른 녀석들이 파쿠를 욕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파쿠는 미야자키가 가난뱅이 근성이 있고 자신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죠. 확실히 취향에서도 이런 것이 갈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 중에서 콘도 요시우미 감독의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작품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노래 중에 컨트리 로드를 개사해서 콘크리트 로드라는 노래를 주인공들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스즈키 대표의 딸이 작사한 것이라고 해요. 덤으로 그 당시에 19살이었던 스즈키 대표의 딸이 당돌하게도 데드라인과 작업 보수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갔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책에 쓰여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작품이 콘도 감독의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가셨다고 해요. 이 책 지브리의 팬들이 접한다면 고마울 책일 것이며, 또 팬이 아닌 사람이 접한다면 그냥 비싸기만 한 그런 책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각각의 작품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대부분의 작품들을 이미 접한 상태라 별로 신선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파쿠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2022년도에 발표한다는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이 기대가 되기도 해요. 연기되지 않고 발표된다면은 찾아가서 봐야겠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애니메이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들이죠. 미야자키 고로 감독이 어쩌다 보니 감독을 맡아서 만들었던 작품 개드전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원본책 6권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지브리 미술관에 방문해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지브리의 단편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자그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독서를 하다 보면은 무언가 소소한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새롭게 읽을 만한 책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